그분이 제 할아버지예요.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청년의 말에 영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그토록 보고 싶던 그 사람의 피가 바로 눈앞에 이 청년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잊으려 애썼던 첫사랑. 그런데 그의 손자가 지금 자신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70년의 삶 끝에서 마주한 기적 같은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올해로 73살입니다. 혼자 사는 지 벌써 15년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섭섭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들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영자 씨에게는 작은 낙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주말마다 치킨을 시켜 먹는 것이죠. 토요일 저녁 6시 시계를 보며 영자 씨는 핸드폰을 듭니다. 아들이 가르쳐준 대로 배달 앱을 켜고 단골 치킨집을 누릅니다. 후라이드 한 마리, 콜라는 빼고요. 탄산음료는 이제 속이 부대껴서 못 먹습니다. 주문 완료. 40분 후면 따끈한 치킨이 도착합니다. 그 시간 동안 영자 씨는 거실을 정리하고 TV 앞에 작은 테이블을 놓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재미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주말 저녁을 친구들과 보내겠지만 영자 씨에게는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벌써 왔나? 시계를 보니 정확히 40분. 역시 이 집은 시간을 잘 지킵니다. 네, 잠깐만요. 영자 씨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젊은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치킨을 내밉니다. 주문하신 치킨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천천히 드세요. 문을 닫으며 영자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렇게 반겨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니 외롭지는 않습니다. 그날도 토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주문을 넣고 영자 씨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창문을 활짝 열어놨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딩동. 네, 나갑니다. 문을 여는 순간 영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은 아닌데, 분명 이 치킨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할머니, 주문하신 치킨입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치킨을 건넵니다. 그 웃음이, 그 눈매가 영자 씨의 가슴을 쿵 하고 내리칩니다. 아, 네, 고마워요.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치킨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다가 영자 씨가 계속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낯이 좀 익어서. 아, 제가 이 동네 출신이긴 해요. 어릴 때 이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정민수요. 정씨예요. 정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자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치킨 박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영자 씨는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치킨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지만 식욕은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민수, 정씨, 그 눈매, 그 웃음, 50년 전 자신을 떠났던 그 사람, 정민호. 설마 그 사람의? 영자 씨는 치킨 박스를 열지도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기억이
갑자기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50년 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23살 봄, 처음 만났던 그 사람. 정민호. 동네 구멍가게 아들이었죠. 키가 크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던 청년. 영자 씨가 가게에 심부름을 갈 때마다 민호는 늘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예쁘네요. 또 놀리시네요. 진심인데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맑고 아름다운 사랑.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집안이 갑자기 망했거든요. 가게 빚을 갚지 못해 민호네 가족은 하루아침에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기다려줘. 민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소식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기다렸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중매도 다 거절하며 민호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영자 씨의 부모님이 강하게 나섰습니다. 더는 못 기다려. 이번 달 안에 결혼해. 그렇게 영자 씨는 민호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영자 씨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민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영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동안 민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희미한 기억 속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민수, 그 청년이 만약 민호의 손자라면 영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영자 씨는 그 주 내내 마음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토요일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오래된 앨범도 꺼내봤습니다. 앨범 속에는 옛날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자식들 어릴 적 사진, 여행 사진들.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 한 장. 흑백 사진. 젊은 날의 민호가 웃고 있습니다. 이 사진. 닮았어. 청년 민수와 젊은 날의 민호.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코도 인매도 비슷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영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도 빗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마음이 떨렸습니다. 6시 주문을 넣었습니다. 4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네, 나갑니다. 문을 열자 역시 그 청년이었습니다. 정민수,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뵀죠? 응, 그래요. 영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저기, 민수 씨,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민수 씨 할아버지,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청년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정민호세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혹시 저희 할아버지를 아셨어요? 응,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정말요? 어떻게 아셨는데요? 영자 씨는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올래요?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 배달이 밀려서. 그런데 할머니가 우시니까 걱정돼요. 괜찮아요. 그냥 오래된 기억이 나서 그래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바쁘지만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시 찾아뵐게요. 할아버지 얘기 더 듣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기다릴게요. 청년이 떠난 후 영자 씨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죽었다는 것,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손자를 만났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인연이란 정말 묘한 것입니다. 영자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옛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일기장. 표지가 낡고 해졌지만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23살 영자 씨의 글씨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973년 4월 15일. 맑음. 오늘 구멍가게에 심부름을 갔다. 민호 오빠가 웃으며 맞아주었다. 영자 씨, 오늘 참 예쁘네요. 라고 했다.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물건만 받아들고 왔다. 집에 오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영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가 참 순수했죠. 1973년 5월 3일. 흐림. 오늘은 민호 오빠와 한강에 갔다. 처음으로 단둘이 나온 거였다. 민호 오빠가 내 손을 잡았다. 영자야,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물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랬더니 민호 오빠가 웃으며 천천히 생각해. 라고 했다.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매일 만나고 매일 웃고 매일 행복했습니다. 1973년 8월 20일. 비. 민호 오빠네 가게가 망했다고 한다. 빚이 너무 많아서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민호 오빠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영자야, 나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기다려줘. 라고 했다. 나도 울었다.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붙잡았지만 민호 오빠는 떠났다. 영자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시간들. 결국 오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며 울었던 날들. 민호야, 넌 왜 돌아오지 않았니? 영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사흘 후 영자 씨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영자 씨보다 5살 많은 이 동네 토박이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의 사정을 거의 다 아는 분이죠. 영자야, 오늘은 뭐 사러 왔어? 라면 좀 사러요. 그리고 박 할머니, 혹시 옛날에 이 동네에 구멍가게 하던 정신애 기억나세요? 정신애? 잠깐만. 50년도 더 됐는데. 아, 정민호네 말하는 거야? 영자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 집이요. 아이고, 그 집 참 안 됐지. 하루아침에 망해서 야반도주 하다시피 했잖아. 민호 그 친구 참 착했는데. 너도 그때 민호랑 사귀었잖아. 네. 그 후로 소식 들었어?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민호가 떠나고 나서 몇 달을 울기만 했잖아. 그래서 내 엄마가 얼른 중매를 봐서 시집을 보낸 거고. 그랬죠. 근데 왜 갑자기 민호 생각이 났어? 그냥요. 치킨 배달 온 청년이 민호랑 닮아서요. 그래. 혹시 민호 손자 아닐까?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름도 정민수래요. 어머, 그럼 정말 민호 손자네. 세상 참 좁다. 그런데 영자야, 넌 민호가 왜 안 돌아왔는지 알아? 아니요. 그냥 잊은 줄 알았죠.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들은 얘기로는 민호가 부산에서 공장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대. 그래서 몇 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던데. 그 후로는 나도 소식을 몰라. 다쳤다고요? 그래. 그것도 아주 심하게. 거의 죽을 뻔했다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못한 거 아닐까? 영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민호가 자신을 잊었다고 배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친 거였다니. 영자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기다리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 씨는 치킨을 주문하지 않았는데 누구일까요?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어머, 들어와요. 민수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오시는 거 보고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시간 내서 왔어요. 할아버지 얘기 좀 더 듣고 싶어요. 영자 씨는 민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 씨, 할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솔직히 많이는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갑자기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그렇구나.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영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수 씨 할아버지는 내 첫사랑이었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50년도 더 전 일이야. 나는 23살이었고 민호. 내 할아버지는 25이었지. 우린 정말 사랑했어. 영자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만난 것, 한강에 데이트를 간 것, 민호가 프로포즈한 것, 그리고 헤어진 것까지.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왜 안 돌아오셨어요? 나도 몰랐어. 그냥 날 잊은 줄 알았지. 근데 얼마 전에 들었어.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쳤다더라. 그래서 연락을 못한 거래. 아, 민수는 자신이 들고 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할머니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꺼내 영자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영자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찍어준 사진, 한강에서 찍은 사진. 할아버지가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하셨대요. 할머니 방 서랍 깊은 곳에 있었어요.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민수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이 든 민호의 사진. 영자 씨가 본 적 없는 늙은 민호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대요. 할머니 말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대요. 영자 씨는 사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민호의 얼굴. 늙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산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셨대요. 그러다가 기계에 팔이 끼어서 크게 다치셨죠. 몇 년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팔을 거의 못 쓰게 되셨대요. 영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는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작은 가게를 차렸대요. 구멍가게요. 할아버지가 원래 하던 일이니까. 그렇게 평생을 혼자 사셨죠? 결혼은 안 하셨어요? 네. 주변에서 많이 권했는데 계속 거절하셨대요. 내 마음속에는 이미 한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영자 씨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였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건 할머니를 잊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다친 몸으로 빈털터리로 돌아가면 할머니에게 짐이 될까 봐요. 바보같이.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를 그리워하셨대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술을 드시면 항상 영자라는 이름을 부르셨대요. 영자야, 미안해. 영자야, 보고 싶어? 라고요. 영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영자 씨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늦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손자인 제가 할머니를 만났잖아요. 이것도 인연 아닐까요? 영자 씨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는 눈. 그래, 내 말이 맞아. 인연은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민수가 돌아간 후 영자 씨는 민수가 놓고 간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 한강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민호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늙은 민호의 사진. 주름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표정. 이 사람이 50년 동안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민호야, 왜 연락하지 않았니? 다쳤어도 가난해도 나는 괜찮았을 텐데. 영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기 싫었을 거예요. 영자 씨는 옛날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읽지 못했던 부분을 펼쳤습니다. 1975년 11월 5일. 흐림.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호 오빠가 있다. 미안하다. 남편에게도 민호 오빠에게도. 나는 앞으로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민호 오빠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영자 씨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민호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엄마, 어디 아파?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지수야. 응? 엄마가 사실 너희 아빠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좋아했었어. 응, 알아. 엄마 첫사랑 있었다며? 구멍가게 아들. 내가 알고 있었구나. 아빠한테 들었어. 아빠가 그러시더라. 엄마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근데 괜찮다고. 엄마는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다고. 영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 아빠가 그런 말을 했구나. 응.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 사람 생각나? 응. 그 사람 손자를 만났어. 정말? 어떻게? 영자 씨는 딸에게 민수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청년 잘해줘. 인연인가 봐. 그래. 그럴게. 전화를 끊고 영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딸이 이해해 주니까요.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할아버지 유품을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편지지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에요.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자에게 나는 지금 부산에 있다.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 1년만 참으면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영자야, 조금만 기다려줘.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 사랑하는 민호가. 날짜는 1973년 12월. 민호가 떠난 지 4달 후.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자에게 오늘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 내 팔이 기계에 끼었다. 병원에서는 앞으로 팔을 제대로 못 쓸 수도 있다고 한다. 영자야, 미안해. 이제 너한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몸으로 돌아가면 너한테 짐이 될 뿐이야. 나를 잊어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져.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민호가. 날짜는 1974년 3월. 영자 씨는 울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들. 민호가 혼자서 간직하고 있었던 편지들. 영자에게 오늘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네 사람한테 들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축하한다. 너는 행복해야 해. 나 같은 쓸모없는 남자 때문에 평생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 행복해, 영자야. 민호가. 날짜는 1975년 11월. 영자 씨가 결혼한 달.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자에게 나는 이제 늙었다.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도 많아졌다. 하지만 너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50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편지도 보낼 수 없겠지. 하지만 쓰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쓴다. 영자야, 사랑했어. 평생 사랑했어.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놓치지 않을게.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민호가. 날짜는 2010년 8월. 민호가 죽기 몇 달 전. 영자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도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셨나 봐요. 응. 나도 사랑했어. 그날 밤 영자 씨는 민호가 쓴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습니다. 모두 15통의 편지. 50년 동안 민호가 혼자서 쓰고 혼자서 간직했던 편지들. 보내지 못한 사랑의 고백들. 편지를 읽으며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평생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민호야, 미안해. 나도 내가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어. 내가 새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 영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영자 씨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할아버지 무덤이 어디에 있어? 부산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곳이거든요. 나 가보고 싶어. 할아버지한테 가보고 싶어. 정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틀 후 영자 씨와 민수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만에 민호를 만나러 가는 길. 부산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영자 씨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에요, 할머니. 조촐한 묘지. 정민호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석. 영자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나왔어. 영자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왜 찾아오지 않았냐고 원망했어.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영자 씨는 민호가 쓴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내가 쓴 편지들 다 읽었어. 민수가 가져다 줬어. 민호야, 너는 바보야. 왜 이 편지들을 보내지 않았어? 보냈으면 내가 달려갔을 텐데. 민수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민호야, 나도 평생 너를 사랑했어.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미안해. 기다리지 못해서 미안해. 영자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 민수는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셨던 집에 가볼래요? 그래도 될까? 아직 정리 안 했어요. 제가 열쇠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은 민호가 살았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서쪽 끝 작은 골목 안 오래된 단층집.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리를 좋아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도 집을 깨끗이 청소하셨대요. 영자 씨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거실, 작은 방, 작은 부엌. 민호가 평생 혼자 살았던 공간. 방 안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 씨와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 한강에서 찍은 그 사진. 민호야. 영자 씨는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액자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사랑, 영자에게. 민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일기장이 있어요. 민호의 일기장.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2010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이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몸이 점점 무거워진다. 의사 선생님도 오래 못 간다고 했다.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하지만 단 하나 후회되는 것이 있다. 영자를 다시 만나지 못한 것. 영자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행복하니?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비록 내 곁이 아니어도. 영자 씨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9월 3일. 오늘 꿈에서 영자를 만났다. 젊은 모습의 영자였다. 한강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다. 영자야, 다음 생에서는 꼭 너를 놓치지 않을게. 꼭 지킬게. 마지막 페이지. 2010년 10월 12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75살이 되었다. 민수가 찾아와서 케이크를 사왔다. 착한 손자다. 하지만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은 영자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 영자야, 사랑했어. 평생 사랑했어.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민호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자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민호야, 나도 보고 싶었어. 나도 만나고 싶었어. 영자 씨와 민수는 그날 저녁 부산에서 묵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영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민호가 평생 바라봤을 바다. 민호는 이 바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영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 먹으러 가요. 응, 고마워. 아침을 먹으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일기장 더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다시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래. 민수는 또 다른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더 오래된 일기장. 이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쓴 거예요. 영자 씨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73년 8월 21일. 오늘 서울을 떠났다. 영자를 두고 떠났다.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 돌아가봤자
영자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나는 빈털털이다. 영자의 부모님도 나를 싫어하신다. 나는 먼저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영자를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1974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퇴원했다. 팔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의사는 평생 이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몸으로 영자한테 돌아갈 수 없다. 영자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나는 이제 짐이 될 뿐이다. 다음 페이지. 1975년 11월 7일. 영자가 결혼했다. 며칠 전 소식을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오늘 확인했다. 정말 결혼했다. 나는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 하지만 영자를 원망하지 않는다.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돌아가지 못한 게 잘못이다. 영자야, 행복해. 제발 행복해. 영자 씨는 일기를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민수야, 나는 몰랐어. 민호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나도 민호가 행복하길 바랐어.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니. 민수는 영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전하지 못한 말들 다 하세요.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영자 씨와 민수는 자주 만났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치킨을 들고 혹은 다른 음식을 들고, 할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했어요. 김치찌개. 어머, 고마워. 근데 내가 요리를 할 줄 알아?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대요. 할아버지가 요리를 잘하셨거든요. 그랬구나.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에 대한 이야기, 영자 씨의 지난 이야기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되세요? 할아버지를 기다리지 못한 거. 영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2년을 기다렸어. 하지만 부모님의 압박도 있었고 나도 지쳤었어. 그래서 결혼했지.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어. 나는 행복했어. 그럼 할아버지는요? 민호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평생 혼자 산 게 마음이 아파. 나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영자 씨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넌 참 착하구나. 민호를 닮았어. 할머니, 이제부터 제가 할머니 손자 할게요. 할아버지 대신. 정말? 네. 할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실 것 같아요. 영자 씨는 민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5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 그날 이후 민수는 정말 영자 씨의 손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밥을 해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병원에 갈 때도 모셔다 주었습니다. 영자 씨의 자식들도 민수를 좋아했습니다. 엄마, 민수 씨 정말 착하네요. 우리보다 낫네요. 딸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특별한 아이야. 민호의 손자니까. 영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영자 씨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영자 씨의 자식들도 초대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내가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만나서 행복해요. 그날 밤 영자 씨는 혼자 있는 시간에 민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보이니?
내 손자가 날 이렇게 잘 챙겨줘. 고마워. 민수를 보내줘서 고마워.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74입니다. 건강은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민수가 챙겨주니까요. 오늘은 민호의 기일입니다. 영자 씨와 민수는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민호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민호야, 나 또 왔어. 영자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수가 날 잘 챙겨줘. 내가 시킨 거지? 고마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제 행복해. 50년 동안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채워진 것 같아. 민수 덕분이야. 민수는 조용히 곁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민호야, 다음 생에서 꼭 만나자. 그때는 헤어지지 말자. 약속해. 영자 씨는 민호의 비석에 이마를 댔습니다. 묘지를 떠나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할머니도 오셔야 해요. 할머니가 가족이니까. 그럼 내가 민호 대신 가도 될까? 당연하죠. 할머니가 우리 집안 어른이세요. 영자 씨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정말 고마워. 결혼식 날, 영자 씨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민수의 신부는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할머니, 제 신부예요. 지은이에요. 어머, 예쁘네. 민수가 복이 많구나. 할머니, 저희 할머니 돼주실 거죠?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 할머니가 돼줄게.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세요. 민수는 영자 씨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이분은 제 할아버지의 첫사랑이셨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났죠. 그리고 이제는 저희 가족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74세 노인입니다. 인생을 거의 다 살았죠. 하지만 1년 전 치킨 배달을 온 이 청년을 만나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영자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었습니다. 5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연은 이렇게 신기합니다. 그 사람의 손자가 제 문을 두드렸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지은 씨. 두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길 바랍니다. 헤어지지 말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은 때로 50년을 돌아서 다시 찾아옵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하지만 여전히 사랑입니다. 민수야, 너를 볼 때마다 민호가 생각나. 고마워. 할머니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 영자 씨는 단상에서 내려왔고 민수가 꽉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민수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자 씨는 민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봤지? 내 손자가 결혼했어. 예쁜 신부를 만났어. 너도 기쁘지?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제 알았어.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헤어졌지만 민수를 통해 다시 만났어. 이게 운명인가 봐. 영자 씨는 민호가 쓴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놓치지 않을게. 그래, 민호야. 다음 생에서 만나자.
그때는 절대 놓치지 말자. 영자 씨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